오늘 선생님하고는 손떨림, 수전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위에도 손떨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만큼 실제로 이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신데 선생님 그 수전증 실제로 어떤 원인들이 많을까요? 사실 이제 손떨림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본태성 진전이라고 하는데요. 본태성이라는 뜻은 이제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본태성이라는 이제 단어를 붙이는 거고요. 물론 뭐 피곤하다든지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한 상태라든지 뭐 불안한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에서도 손떨림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손떨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본태성 진전이라는 운동장애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본태성 진전이 왜 생기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형제 자매 중에 아니면은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는 좀 작용하는 걸로 요즘에는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그 손떨림이 있는 분들의 MRI나 CT 뇌 그 이제 영상을 찍어보면은 대부분 이제 손의 위축이 동반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손의 위축이 있으면은 이게 왜 어떤 영향일까 이제 했을 때 이 퍼킨즈 셀이 많이 좀 감소되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신경회로를 억제하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신경회로가 과항진되면서 손떨림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도 듣지 않는 손떨림도 꽤 많겠네요. 본태성 진전 환자의 3분의 1 이상에서는 약물 치료에 크게 호전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질병의 성격상 이게 이제 퇴행성 신경질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을 복용한 후에 이게 이제 완치되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우리가 고혈압 약 드시듯이 지속적으로 이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졸리다거나 몸이 나른해진다거나 약간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냥 스스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손떨림이 약을 써도 듣지 않을 때 신경외과 수술 같은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우선은 제가 먼저 사실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뭐 A약을 드셨는데 호전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바로 수술을 고려하기보다는 개개인마다 이제 맞는 약이 이제 별도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찾아가고 용량을 조절하고 그런 노력이 일단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50~60% 이상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 손떨림의 종류에 상관없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다 수술적인 치료가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본태성 진전은 대표적으로 수술을 했을 때 크게 증상 개선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파킨슨 환자 분긴장 이상증에서도 우리가 이제 수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운동 증상들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그밖에 다른 형태의 손떨림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약물 치료 말고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치료법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수술 방법 네, 말씀이신 거죠?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수술 방법인 고주파열 응고술, 신분해 자극술, 방사선 수술, 자기공명 영상 유도화, 고집적 초음파 수술 이렇게 4가지의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수술 방법이 모두 치유를 하는 표적은 동일합니다. 방법적으로 그냥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고주파열 응고술은 1950년대부터 시행됐던 가장 오래된 치료 방법인데요. 머리에 구멍을 뚫고 전극을 치료하고자 하는 이제 표적을 삽입한 후 마지막으로 자기공명 영상 유도와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도입된 신의료 기술입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해서 국내 이제 3군데 의료기관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수술과 비슷하게 피부 절개를 하거나 두개골 천공을 요하지 않습니다. 초음파 헬멧을 쓰고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치료하려고 하는 타겟의 부위를 변성시켜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해서 초음파가 한 지점에 정확하게 우리가 치료를 하고자 하는 타겟에 수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초음파를 가지고 고에너지를 낼 수 있고 그걸로 이제 뇌 조직의 일부를 거기에 온도를 올려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있겠나요? 네,
우리가 이제 돋보기로 햇빛 모으면은 한 지점에 이제 에너지가 모이면서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네. 초음파 에너지가 한 지점에 이제 모이게 되면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타겟 부위에서 국소적으로 마찰열이 발생해서 조직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수술과 달리 그 치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목표로 했던 위치가 환자분한테 맞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란 위치인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겠고요. 실시간으로 병변이 변하는 것, 그 온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도 있고 네. 또한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는 것도 또 실시간으로 네,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초음파 에너지는 처음부터 굉장히 이제 높은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낮은 에너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에너지를 더 이제 올려서 환자분의 증상이 개선되는지 이런 네.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계획한 위치가 적절하면은 환자분이 일시적으로 떨리는 게 이제 멈춥니다. 에너지가 딱 들어가는 순간. 에너지가 들어가는 사이사이에 저희가 환자분들을 실제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손떨림 증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뭐 글씨 쓰는 게 좋아지는지 또 그림 그리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필요하다면은 표적의 위치를 옮겨서 최종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위치에 영구적인 병변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모든 환자분들께 초음파 수술이 적용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현재 기술의 한계입니다. 환자분의 두개골 컨디션에 따라서 초음파 에너지의 투과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전에 이런 적합성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 여부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병변을 파괴하는 국소 파괴술이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 양측 손을 동시에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측을 동시에 치료를 했을 때는 어떤 구음 장애라든지 어떤 신경학적인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이제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국소 파괴술을 할 때는 양쪽을 동시에 하지는 않고요. 이제 오른쪽, 왼쪽 중에서 더 치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제 선택해서 한쪽을 먼저 치료를 하고 기다렸다가 반대쪽도 뭐 치료할지는 이제 신중하게 결정해서 진행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RI를 보면서 초음파 수술을 하는 건데요. 네. 이 한 번의 수술 과정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전에 MRI를 또 찍고 치료 계획을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넉넉하게 한 총 환자분께서 MRI실에서 이제 누워 계시는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수술이다 보니까 뇌 안에 그 병변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혹시 뭐 두통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후유증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건 생기지 않나요? 처음에 낮은 에너지가 들어갈 때는 뭐 별 느낌이 없으시고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고 많은 분들이 두통이나 이제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순간적이고 치료가 끝나면은 거의 다 이제 바로 이제 증상이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뇌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환자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뇌출혈이나 뭐 감염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 초음파 수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침습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뇌출혈의 가능성은 굉장히 극히 드물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생긴다면은 가능성 있는 것은 처음에 뭔가 균형 잡는 게 조금 잘 안 된다든지 걸을 때 힘이 좀 붙이다든지 한쪽으로 팔다리 힘이 좀 약해진다든지 감각이 둔해진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가 대개는 심하지 않고 보통은 수개월 지나면은 증상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치료 성공률 아니면 뭐 환자의 만족도 혹시 그런 것에 관한 뭐 데이터가 있을까요? 평균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이제 나왔던 문헌을 이제 근거로 했을 때는 50-60% 이상 증상 개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치료를 해보면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개선 효과가 좋습니다. 기대하기로는 한 뭐 70-80% 이상 네. 증상 개선 효과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초음파 수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관심이 많을 텐데요. 보통 얼마 정도 예상을 해야 되나요? 이게 아직은 국내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만 해도 현재 이제 보험으로 적용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많은 주에서 이제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제 고가의 장비이고 아직은 이제 비급여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이제 수술비 수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은 상당히 이제 고가인 측면이 있고 초음파 수술 말고 방사선 수술이라든지 다른 치료법도 여전히
보험급여가 되는 건 아니죠. 현재는 이제 말씀드렸던 4가지 수술 방법 중에 초음파 수술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 다른 기타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수술 빼고 나머지는 다 손떨림에도 보험 적용이 된다. 네네. 이런 거네요.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께는 초음파 수술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떤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가요? 약물 치료만 하지 않고 수술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본인께서 이게 얼마나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을 느끼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결정하는 이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떨림이 보통 뭐 죽고 사는 그런 이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주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변 이제 실제 겪지 않는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손떨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활하시는데 많이 이제 불편해하시고 특히 대인관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환자분들 진료를 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는 어차피 뭐 치료 안 된다, 그냥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질병이다라는 뭐 얘기를 주변에서 듣거나 아니면 심지어 의사들도 그렇게 이거는 그냥 지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서는 뭐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내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손떨림은 분명히 이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선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겠는데 약물 치료에도 크게 호전이 없다 하면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분명한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